경비실 앞 도로에 신발과 가방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37살 남성이 같은 동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가해 남성은 흡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문 앞 도로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움을 청하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가해 남성은 계속 쫓아갔습니다. 피해 남성은 초등학교 3학년과 4살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가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남성은 1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구는 칼날 길이만 75cm에 달하는 일본도였습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성은 올 초 이를 구입하면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성이 평소에도 흉기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그 사람이 그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 그 남독을 피웠어요. 욕하고 터치 괴롭히고 경찰은 당시 정신병력과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이상이 없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절차만 체크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뭐 소지효과 그냥 나오는 걸로 좀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은 범행 당시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마약 투약 여부와 병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비실 앞 도로엔 신발과 가방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 아파트에 사는 37살 남성 A씨가 이웃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현장입니다. 약간 좀 심한 폭력이 있어서 오르막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차단기 쪽까지 폭행이 있어서 이렇게 피가. 장검인 일본도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원이자 자녀들도 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발 발언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도망쳤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헬스장이 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 그 난독을 피웠어요. 또 다른 주민은 A씨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올해 초 도검 소지 허가도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등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병력이나 약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 회덕동에 있는 한 빌라의 지상주차장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남성과 이웃인 5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격분한 70대 남성은 다시 집에 들어가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73cm 길이의 일본도였습니다. 70대 남성은 일본도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50대 남성은 오른쪽 손목에 자상을 입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손목에서 출혈이 상당한 상태로 잠시 뒤 닥터 헬기에 실려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남성의 다툼 경위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112 신고까지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곧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